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ASML이 3분기 신규 수주, 내년 실적 전망 등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자 기업의 주가가 1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같은 날 엔비디아는 4%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 부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그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돈을 버는 기계에 비유하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타격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치게 되면서 간밤 국제유가는 4% 이상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각 15일 WTI 근월물은 배럴당 70.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리선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의약품 계약사 셀비온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이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15,0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현재 공모가 대비 60%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24,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기업의 주가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신고가를 달려왔던 뉴욕 증시, 이 간밤 ASMR 쇼크에 일제히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실적 충격을 안겼던 ASML 3분기 신규 수주와 내년 실적 전망이 예상치의 절반가량에 그치게 되면서 주가가 무려 16%가량 폭락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 파장이 반도체 전반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간밤 엔비디아는 4.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2% 이상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등 이 은행주들이 간밤에도 마찬가지로 호실적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듯 했으나 완전히 시장의 흐름을 돌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고요. 또 뉴욕 연은이 발표했던 10월 제조업 지표나 이 소비자 기대조사 역시 약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짓눌렀습니다. 또 여기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암울한 분위기를 더해줬는데요. 이 간밤 국제유가가 무려 4% 이상 급락하게 되면서 배럴당 WTI가 70달러 선까지 주저앉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전하게 되면서 이 유가를 짓누른 또 하나의 방안이 되게 된 건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진단키트주들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들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선방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과연 어떤 종목 이따가 만나볼지, 그리고 현재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어제 반도체 AI 강세에 힘입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정말 아쉽게도 거의 1% 가까이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어느새 2610선 밑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동반 순매수 흐름 보였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아쉽게도 단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이 코스피에서 등을 돌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강세에 마찬가지로 이 빨간불 켜졌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0.78% 나란히 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70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767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이 나홀로 1,2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증시가 이 간밤 미국 증시의 약세에 커플링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이 동조 효과에 나란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죠. 이 WHO가 코로나19에 이른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위험을 경고하게 되면서 이 지금 이 시각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류 독감에 이어서 또 다른 독감까지 과연 다음에 이을 팬데믹, 어떤 팬데믹이 될지 참 우려가 큰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ASML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흔들렸는데 ASML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라는 거지 적자가 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상승을 했어요. 뭐 25%인가 30%인가 40%인가 이렇게 늘어나긴 했는데 예상치를 이만큼 잡았는데 예상치 이만큼보다 이만큼밖에 안 나와서 거기에다가 내년 수주 예상 실적도 반토막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별로라서 그렇다는 거지 적자가 나거나 뭐 실적이 뭐 안 좋아 진짜로 안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나스닥이 10% 빠진 게 아니고요. 1% 빠졌습니다.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하면 1% 빠진 거는 뭐 빠진 것도 아니고.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오늘 이제 TSMC 실적 발표를 하죠. 거기는 이제 실적이 오늘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눌림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우존스도 S&P 500도 그다음에 나스닥도 어떻게 맨날 주식이 올라갑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그렇게 얘네들은 240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24년이 아니고 240년 동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숱하게 내렸지만 결국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는 미국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요만큼 빠졌다고 뭐 큰일 날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보면은 파란색 음봉으로 많이 보였던 부분들 결국은 기승전결 결과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흔들렸다가 또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뭐 종목들이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ASML만 많이 빠졌어요. 오늘 한 16% 정도 빠졌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나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TSSC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강하진 않아요. 플러스 쪽이 그냥 거의 강보합 수준인데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 저는 반등 하루 이틀 뒤에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미국장이 꼬꾸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도 박스권은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급락 가능성보다는 뭐 코스닥도 안 빠지죠. 원래 미국이 저 정도 빠져서 뭐 실적이 안 좋다 뭐 그래서 뭐 충격이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오늘 5%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 빠지죠? 올라간 게 없으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이죠. 뭐. 근데 저것도 의미 없어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실적이 애매하게 나오니까 ASML 그래서 TSMC나 이제 다른 애들이 좋게 나와줘야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오늘 역시 제약줄이 강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진단키트 코로나 쪽 어제도 손소독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감기 환자들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프랑스인가요? 거긴 또 지금 뭐 확산세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일본은 폐렴이 또 난리가 났다고 한 3주 전에 추석 전에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 그러면 우리나라만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전 세계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진단키트도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런 이제 질병에 대한 뉴스는 아니고 랩지노믹스에서 기사가 나온 게 이제 미국 전역에다가 K 수출, 그러니까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뉴스가 조금 확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가 수출을 하는 건데 한국산 K 방역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미국 전역으로 다 수출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라갈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뉴스에 잘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오늘 어떻게 강하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랩지노믹스. 딱 강하죠. 거래 실리고 강하게 한번 움직이고 다시 또 조정받았다가 지금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 이제 수출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서도 계속 기사가 또 나오면 좋은 거고 일단 수출은 실적에 대해서 너무 좋은 부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올 겨울에서 코로나하고 엠폭스하고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다시 랩지도믹스든 다른 진단 키트든 엠폭스 관련주이든 거래가 실려 있는 부분을 봐서는 이것도 또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쪽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그 배터리 이슈도 어제 기사가 또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사에 지금 13조 정도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메르스 벤츠에다가 수조 원대 계약 수주 건이 나와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했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도 기사가 한 번 더 나와서 포드사 13조 원대.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진단 키트만큼 강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어제까지 강했던 사료주도 음식업종들은 죄다 빠집니다. 그리고 한강 관련주들도 떨어집니다. 한강 관련주도 떨어지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또다시 정신 차릴 거니까 어떤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되냐. 저는 제약주가 제일 첫 번째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시고 하여튼 제약바이오주도 올겨울에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잘 기억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다 같이 분석해보고 왔는데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정말 그 말과 똑같이요. 현재 이 예년보다도 열흘 정도 일찍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북 정읍시는요. 고병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 단계를 주의해서 심각으로 격상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이 조류업계 특히 이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진단키트 역시 오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상담 엄중하게 저희가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진단키트주, 그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액세스바이오 오랜만에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액세스바이오 가격 체크 바로 해봐야겠죠. 현재 2.25% 견조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벌써 6,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전에 액세스바이오라고 하면은 저희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로도 만나봤었죠.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볼까요? 일단 진단키트 이슈가 이제 미국 전역에 뭐 수출된다는 얘기는 사실 랩지노믹스 얘기인 거고 다른 애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기대감이 그렇게 이제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모르죠. 액세스바이오도 수출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보다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있으니까 항상 이때쯤이 되면 조류독감, 그 다음에 돼지열병,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사람이 걸리는 독감. 조류권 말고요. 사람이 걸리는 독감이라든지 폐렴은 뭐 흔한 질병은 아니고 흔하게 유행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일본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들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가 많은 상황에서는 일본에서 폐렴이 유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사 보면은 폐렴 유행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있지만 중증 환자는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으니까 아직 그렇게 난리는 안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 겨울에서는 항상 찾아오는 질병이니까 저는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서는 엠폭스 안 끝났다 그랬죠. WHO에서 계속 위험 단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엠폭스 그다음에 코로나, 오미크론, 코로나 또 변이. 그러니까 코로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간별로 계속 변합니다. 얘네들은 계속 변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작년까지 코로나 그랬다가 지금 이제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사람들 마스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저도 신경 안 씁니다.
신경은 안 쓰지만 이 코로나라는 놈은 이 바이러스라는 놈들은 계속 변신을 해요. 계속 변신을 하는데 약한 놈은 변신하기도 하고 강한 놈은 변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변신을 해 있겠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독감 질환이든 감기 질환이든 요즘 이제 걸리게 되면 또 오래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요즘 제 주변에서 감기 걸린 분들 이게 찾아보면 되게 오래 간대요. 근데 이게 코로나는 아니라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다들 감기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점점 겨울이 되면은 이제 뭐 한번 유행을 하겠죠. 뭔가가 그렇죠. 호흡기 질환 한번 유행을 하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우리나라 노령 인구도 많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이 있고 그렇죠. 조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뭐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엠폭스 관련주에서 엑세스바이오는 굉장히 바닥이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엠폭스 관련주이면서 코로나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인데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6,700원대인가 6,000 얼마 때 6,700원대 추천해가지고 수익 달성이 잠깐 됐다가 밀렸는데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는 안 되고요.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뭐 본격적인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엠폭스가 막 엄청나게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뉴스도 없고 뭐 폐렴이 지금 난리가 났다. 뭐 이 뉴스는 없지만 그 뉴스가 이미 나오면 사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 벌써 20% 혹은 상한가 날아가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한강 같은 거 뭐 노벨상 뭐 탓하고 그거 급등하는 그거 따라가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래가 실려져 있고 이전에서 한번 대장주로서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그때가 2020년도잖아요. 이제 4년 됐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떨어진 지는 한 2년 됐고요. 처음 시발점에서는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을 했으니까 그때서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때 이비로 지금 4년 정도가 지금 지난 거니까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엑세스바이오 이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PD님도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면 이 진단키트가 왜 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PD님 제 가까이 안 오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7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는 17,52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3%가 넘어가는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0월 8일과 10일 현대약품 매수가는 4,400원 동일하게 만나봤는데요. 8일 기준으로는 2%의 상승률 그리고 10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10월 11일 바이넥스 24,0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또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는 12,26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벌써 2.5%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10월 15일 오성첨단소재 매수가는 1,830원에 만나봤는데 자그마치 단 하루 만에 5.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해줬습니다. 이 오성 첨단 소재 마리화나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굉장히 강한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대응 전략 만나볼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엑세스바이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성 첨단 소재 어제 추천하자마자 갑자기 확 올라가갖고 장중에 확 올라가갖고 5.6%의 수익 달성이 이미 한 번 됐는데요. 어제 방송 중에 그게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방송 말미에.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10시 30분 딱 방송 끝날 때쯤이네. 갑자기 급등을 하죠. 샥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밀리긴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살짝 빠지긴 하지만 여전히 차트가 바닥에 있고 거래가 좀 더 실려야 되는데 근데 어제 움직였던 흐름들을 아마 장중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상합니다. 그냥 개인들이 보통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갈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지금 호가 움직이는 거나 그다음에 앞에 거래량 실린 걸 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력이라 그러죠. 세력들이 안에서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거기서 왜 웅크리고 거기서 숨어 있을까요? 나중에 급등을 시키려고. 그럼 왜 급등시키려고? 얘는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뇌전병들, 그다음에 뭐 소아마비 뭐 이런 부분의 희귀 질환에 얘가 또 뭐 특효약까지는 아니지만 그 주성분이 다 그거라고 하니까 어제 기사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주로 나중에 이제 신약 관련주, 뭐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비만 치료만 신약이 아닙니다. 뇌전병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잘 안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신경성 질환이 뭐 어릴 땐 괜찮았는데 어릴 때는 뭐 운동선수였는데 그렇죠? 알리처럼 그렇죠? 되게 막 권투도 되게 잘하고 운동신경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뇌 질환이 생겨가지고 막 밖에 떨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병들이 이제 나오면서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유전병의 또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치료제로서의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풀린다 그러니까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트 완전 바닥에 있고요. 거래에 실려 있고 뭐 머지않아서 얘가 급등해가지고 한강처럼 그러니까 그 예림당처럼 예스24처럼 언젠가는 아주 그냥 바닥에서 그냥 막 상한가 가고 막 날아가고 이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한다면 뭐 지금처럼 빠져 있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앞에 거래가 실려 있고 뭐 최근에 이게 매수 잠깐 이렇게 확 들어올리는 거 보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심심해서 들어오는 그런 물량은 아니고 누군가 계속 매집을 하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락연자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움직여서 그렇지만 신약 관련주들, CDMO 관련주들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로 제약바이오주도 이슈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 뭐 등등 이슈들이 계속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애들은 이제 갑자기 뉴스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주들 바닥에 있고 거래 실리는 종목들 시가총액 너무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형주죠. 1,600억짜리.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상패를 당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실적도 나온다고 그랬죠. 얘는 흑자입니다. 영업이익도 흑자고 당기순이익도 흑자고 그렇기 때문에 상패의 위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거 흥구산업처럼 흥구석유처럼 똑같이 봐요. 결국은 크게 가는 흥구석유. 제가 이거 작년하고 올해 초에서 이 거래 실린 거 봐서는 이런 게 갑니다 했는데 엄청 갔어요. 이 작년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준으로는 250% 갔고요. 요때 기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2월 달 기준으로는 140% 올라갔는데 중앙에너비스도 비슷하죠. 중앙에너비스도 얘도 100%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 실려 있는 패턴주라고 저는 보니까 제2의 유가 관련주처럼 오성 첨단 소재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갔다 못 팔았다 괜찮습니다. 또 갖고 있다 보면 또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을 때 뉴스 나오면 올릴 거니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뉴스 나오면은 상한가에선 쫓아가면 안 되지만 뭐 10% 안쪽에 있다면 그때는 쫓아가도 돼요. 뉴스 나오면 10% 안쪽에서는 세력들이 일정을 갖고 대놓고 그때는 들어 올리는 거니까. 근데 뭐 지금은 쫓아가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모아가는 자리니까 좀 더 흔들리더라도 버틸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봉LS 자 오늘은 좀 적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비만 치료제가 병원에 공급되는 가격이 37만 2천 얼마래요. 한 달분. 근데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가격은 뉴스마다 다 틀리는데 처음에서는 80만 원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서부터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라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 보니까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이라 그랬거든요. 뭐 50만 원이 됐든 80만 원이 됐든 미국은 180만 원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80만 원 이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선 비싸죠. 한 달분이 그러니까 한 10달은 맞아야 되니까 효과를 보려면
그러면 이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500만 원, 800만 원이 돈이 아닙니다. 특히 연예인들. 한 번 출연할 때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1회당 출연료가 400만 원 혹은 뭐 행사장에 갔을 때에서 노래 부르고 뭐 억 단위로 버는 사람들한테는 뭐 10달분 800만 원, 500만 원이 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혹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뉴스 기사 보면 지금 다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선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막 된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 퍼지게 되면 일단 가격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80만 원이다, 110만 원이다 얘기가 알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50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기사 내용에 50만 원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왜냐면 비타민제도 꽤 가격이 좀 되거든요. 비타민제도 좋은 것들은 8만 원, 10만 원 합니다. 합성 비타민이나 10,000원, 20,000원 하는 거지. 천연 비타민 같은 게 좀 비싸고 뭐 나머지 뭐 오메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챙겨 먹으면 한 달에 뭐 2, 30만 원은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보조제로 쓴단 말이죠. 근데 건강해지고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젊어지는 또 이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50만 원 정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날씬해지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판매량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가 찍힐 텐데 어쨌든 어제는 그런 얘기들로 이제 꽉 찼고 오늘도 그런 얘기로 꽉 찼는데 주가가 가는 것만 가요. 결론적으로는 가는 것만 가는데 오늘은 이제 대화제약이나 펩트론이나 뭐 블루엠텍이나 대봉이레스나 가는 것만 가는데 이슈가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박스권 주고 또 넘어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게 주사로 맞는 거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먹는 치료제, 그다음에 붙이는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내년, 내후년에서도 계속 후속타가 이어질 거라서 그래서 뭐 올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또 계속 올라가고 내년에서는 또 먹는 치료제로 나오면 또 선풍적인 인기로 또 올라가고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판매량이 이미 유럽에서 이미 대박을 쳤고 지금 국내에서도 대박에 대한 조짐이 지금부터 벌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 성형외과 잘 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박을 칠 것 같아서 아마 그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은 공략을 해볼 만도 한데 이게 계속 급등을 대박에서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들 지금 드러나지 않은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애들이 사지는 못하지만 많이 올라가서 못 사잖아요.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거에서 86%나 올라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180%, 막 200%, 막 300%라면 부러워하지 말고 비만 치료제 인터넷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한 50개, 60개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안 나왔는데 비만 치료제라고 이제 뉴스가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섹터는 안 묶였는데.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약은 아닌가 봐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 물질,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관련주들이 참 많겠다라는 일단 생각이니까 어쨌든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죠. 이슈가 최근에 막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슈 계속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샤페론. 자,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요. 이슈가 계속 살아있어서 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지금 어제 움직여서 오늘 급등은 안 합니다. 박스권인데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유만 되는 거고요. 이게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이걸 부러워해서 이걸 사지 말고 이게 자꾸 올라가게 돼서 이게 막 폭등하면 이게 132%인데 수익률이면 200%, 300%, 400% 올라가면 이걸 할 게 아니고 다른 비만 치료제들을 공략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거를 바로미터로 삼아서 이게 자꾸 올라가면 다른 걸 보시고 이게 안 올라가면 다른 거 들어갈 필요도 없죠. 다른 것 안 갈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샤페론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자, 완전히 바닥에 있죠. 앞에 거래 실렸고 앞에 거래 실린 부분들. 자, 현재 가격 6,380원 공략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뭐 더 어디서 빠져요? 2.7%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 정도에서 샀다가 일단 거래가 안 실려서 그런데 앞에 거래 실렸던 이 세력들 다시 들고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올려서도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랩지노믹스도 뭐 똑같은 거예요. 얘도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실렸다가 앞절에서 먼저 세력들이 급한가 보죠.
급해서 먼저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올린 건데 뭐 지금 뭐 수젠텍도 그렇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튀죠. 휴마시스도 아까 전에 잠깐 움직였던 게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이 지금 들고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도 비슷한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코로나가 뭐 또 난리 난다. 근데 그냥 코로나가라 그러면 안 움직일 거예요. 오미클론 뭐 2, 뭐 코로나 3, 뭐 코로나 7, 뭐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달아가지고 무섭게 그렇죠? 무섭게 뭐 슈퍼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름을 바꿔갖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겁을 주면서 이거는 또 큰일 난다. 이건 뭐 지금 뭐 이전에 있었던 뭐 면역 체계를 다 부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공포를 주면 그러면 이제 막 날아가겠죠 막. 그럼 이거 아니어도 뭐 다른 걸로 하여튼 올 겨울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세력들은요 거래를 싫고 자기네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흥구석유가 그런 거예요.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이슈를 만들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알아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올릴지는 저는 별로 궁금치 않아요. 근데 뭔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수주 소식이 나오든 아니면 무슨 질병이 나오든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뭐가 나오든 뭐가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올라갈 바닥에서 있는데 뭐 어디가 더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올 겨울에서 이제 얼음을 얼려면 이제 한 달 정도면 이제 얼음 얼 겁니다. 그래서 얼음 얼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때서부터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의 표 종목 액세스 바이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액세스 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할까 참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자리 남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를 하셔서요. 저희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바로 조류독감 하면 생각나는 그런 마니커 들어와 있습니다. 2,320원에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률 강한 급등 보여주게 되면서 2,05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좀 고점에 진입을 하셨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수복을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마니컬 2,300원에 사셨다 그러면 자 위치를 볼게요. 2,300원이면 되게 오래됐네요. 여기 2021년도. 근데 물타기를 했으면 여기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여기 여름에서 이쯤에서 샀다가 물리시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3,500원, 4,000원. 그럼 이때 왜 샀을까? 여름이었죠. 복날이라고 아마 삼계탕 관련주들 움직일 것 같아갖고 들어갔다가 물려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3년 동안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뭐 지금은 뭐 손절의 의미는 이미 벌써 3년 전, 4년 전에 이미 물 건너갔고요. 뭐 반등 주기를 기다려야겠죠. 일단 조류독감 이슈가 나오면 방역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이지만 계란 가격 올라가고 닭고기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도 안 그래도 비싼데 그래서 그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한참 더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도 올랐다가 이게 밀리는 거는 아직 세력들이 매집을 완벽하게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집 거래량인 것 같고 이런 모양 나오면 오래 걸립니다. 뭐 한 최소 3개월은 봐야 될 것 같고요. 1년도 생각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 가격이 올라오려면 1년 이상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니에요. 올렸다가 밀렸는데 좀 오랫동안 뭐 없어지는 종목은 아니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이 끝나게 되면 그때서는 나중에는 한번 또 다시 강하게 여기 과거에도 한 번씩 움직였듯이 움직이는데
1년, 2년, 3년 빠졌는데 한 4년 정도, 한 1년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일단 1년 정도만 더 잘 참으시면 가격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어차피 많이 빠진 거니까 손절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온칩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78,000원 그리고 6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가온칩스 4.63%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주들의 이 조정 흐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41,200원 선에 거래 중인 가온칩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미국에 있는 반도체를 했으면 진작에 수익이 났고요. 수익도 그냥 수익이 아니고 2배에서 10배 수익이 났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이런데 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우리나라 주식으로만 따지게 되면 억울한 게 없고 일본과 미국과 유럽과 이런 시장들과 비교하면 너무 억울한 게 맞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온치스만 빠진 게 아니고 뭐 하나마이크로,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HPSP 모든 종목들이 IT 섹터들, 뭐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주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빠진 거니까 뭐 정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정상이고 전 세계 증시로 봐서는 비정상인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다고 좀 떨어지는 건데요. 미국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나스닥은 다시 올라갈 거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게 뭐 48,000원에 물렸다 그러면 냅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78,000원이잖아요. 한참 올라가야 되죠. 한참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 혼자 올라갈 일은 없고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 줘야 돼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4,700조인데요. 4,700조 아니고 애플도 한 5천조, 6천조, 8천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따지게 되면 20만 원 올라가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건데 따블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구나. 삼성전자 지금 3만 전자입니까? 5만 전자입니까? 하도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간 8만 원 기준으로 이제 16만 원 올라가는 느낌으로 애플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래도 5천조는 가능할 겁니다. 5천조, 6천조까지는 애플도 엔비디아도 가능할 거예요. 둘 다 지금 시가총액 1위, 2위입니다. 미국에서 4,700조 하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5천조, 6천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8만 원까지는 몰라도 뭐 6만 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바라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뭘 바라봐봤자 소용없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올라가야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해야지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야 우리나라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야지만 올라갈 확률이 생기고 미국 주식 빠지면 그대로 빠지고 뭐가 더 유리한지 답 나오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이 막 폭등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야지 6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다. 미국 주식이 폭등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미국 주식을 믿고 미국 시장을 믿고 6만 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큐로 홀딩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 3천 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이 유리기판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세를 보이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또 밀리고 있는 삼성전기. 지금 시각 약 4.4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2만 3,7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매수가가 15만 원 선이네요. 앞으로의 비중 어떻게 관리를 해볼까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라서 그런 거지 이게 미국 주식이었으면 이거 사는 거죠. 이게 미국 주식이었다. 삼성전기가 미국 주식에 상장이 돼 있었다면 이런 거는 주워 담으면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많이 싸다고 담아도 IT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는 호재랑 악재랑 항상 같이 있습니다. 상승장에도 그렇고 하락장에도 그렇고 하락장에도 찾아보면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쫙 끝에 요만하게 처박혀 있어서 그렇지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많이 안 보이고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보이고 이런 것뿐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반도체 업황이 뭐 젠슨왕이 좋다고 막 얘기를 해도
오늘 TSMC가 역대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예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빠지느냐? 호재는 그거지만 호재는 요만큼 반영하고요. 코딱지만큼 반영하고 악재인 삼성전자 위기설 이거를 99.9999%를 반영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얘는 또 삼성 전기니까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기론이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뭔가 체제가 지금 안 좋다 뭐 얘기부터 별의별 이제 소문들이 이제 막 난무하겠죠. 뭐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삼성전자 위기론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래저래 지금 꼬여가지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빠질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결제 해제해야 돼요. 삼성전자에서 안 좋은 얘기 나왔으면 삼성전자가 풀어야죠. 뭐 기술력으로 풀든 아니면 지난번에 반성문 썼던데 반성문을 뭐 제대로 또 뭔가를 쓰든 뭘 어쨌든 하든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실적으로 증명을 하든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을 꺼내가지고 TSMC를 바로 따라잡는 뭐 1나노, 0.5나노를 발표해갖고 뭐 양산을 시작을 하든 불가능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미국 주식이었으면 참 쉬운데 그냥 미국 주식이면 그냥 막 사면 되는데 그냥 떨어졌어? 그럼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떨어졌어? 사면 안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제약주 쪽으로 돌리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일단 버텼다가 마이너스 지금 18%거든요. 10% 안쪽으로 줄어들면 그냥 제약주 쪽으로 교체를 하세요. 제약주는 올 겨울에 10% 정도는 금방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오늘 장의 주인공 엑세스바이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3.22% 장 초반 대비 이 상승폭 더욱 넓혀가고 있는 엑세스바이오 지금 이 시각 6,41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1%에 가까운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2,600선 상회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현재 이 개장 후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지만 외인 매도가 벌써 4천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낙폭 현재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면서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 현재 0.7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여전히 이 77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767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시장이 모두 약 1%에 가까운 이 낙폭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 중간 시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빠졌어요. 뭐 그걸로 미국 장이 급락하거나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좀 쉬고 싶었는데 눌림목을 주고 싶었는데 ASML이 거기에 그냥 걸린 거죠. ASML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뭐 25%인가 30%인가 40%인가 각각 증가는 했는데 예상치를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따만큼 잡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놈 잘 걸렸다 해갖고 지금 미국에서 뚫게 팬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수를 잠깐 쉬게 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다 보니까 ASML이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ASML도 다시 올라갈 건데 오늘은 또 TSMC가 또 공교롭게도 하루 건너가지고 TSMC 실적 발표죠. 그러니까 TSMC 실적 발표는 이미 좋을 걸로 이미 예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TSMC는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설계 안 하죠. 공장 지어놓고 주문 받아서 생산만 합니다. 파운드리 설계를 다 받아가지고 인텔에서 받고 AMD에서 받고 엔비디아에서 받아가지고 나노 공정을 해서 찍어내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대만을 먹여 살리죠. 시가총액 1,000조는 넘었습니다. 다시 어제도 강세를 이어갔었는데 조금 빠졌던 것 같네요. 아침에 차트를 봤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삼성전자가 그나마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도 조금 발가락은 놓고 그래 비볐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뭐 점유율을 따라잡겠다라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한때는 몇 년 전에는 퀄컴이었나? 하여튼 우리나라에다가 반도체를 맡겨서 생산을 했었죠. 근데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빠져나갔죠. 다 어디로 갔어요? 다 TSMC로 갔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즉 삼성전자는 수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거의 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반대쪽에 있는 상대방, 그러니까 적이라고 할게요. 그냥 적 진영에는 뭐예요? 걔네들은 좋은 거죠. 삼성전자가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이게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기술력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캐파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TSMC가 다 독점하고 다 가져간 거죠.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이에요. 그래서 TSMC는 그냥 뭐 하여튼간 독과점의 독점에다가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가져갈 실적들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는 TSMC 실적이 안 그래도 역대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장이 반등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설명했어요. 삼성전자가 헛발질한 거를 다 받아서 누가 먹었기 때문에 TSMC가 먹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 말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나라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고요. 이거 하려면 돈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 사업 다 하지만 저 대만 하나를 저거 못하는 이유도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오늘 TSMC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면 미국 시장이 반등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흔들리는 거 내일 다시 또 반등 줄 거 예상하면서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로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낙폭과대 종목들로 순환 매찰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큐로홀딩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으시네요. 1,300원에 55%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각 큐로홀딩스 148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0.68%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주고는 있는데요. 그간 손실이 워낙 크신 만큼 참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SOS 전략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트가 굉장히 위험하네요. 굉장히 위험한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1,300원대 사셨고 1,300원대 사셨고 이거 엔터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차트가 되게 안 좋은 차트입니다. 점수는 5점 드립니다. 5점 마이너스 50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위험한 차트예요. 위험한 차트고요. 추가 매수할 생각도 하지 말고 비중 너무 많네요. 이거는 마음에 각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자 회사더라고요. 투자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고 적자. 반면에 이제 펩토론 같은 이거 되게 잘 가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추천한 종목은 아닌데요. 이거를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여기 고점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왜 추천을 했었냐면 우상향이고 강하죠. 거래가 실려 있죠. 시가총액 또 조단위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큐홀딩스처럼 계속 싸다고 생각을 하고 시가총액 작고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요. 근데 조단위가 넘어가면 상패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펩토로는 이때 당시 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왜 추천했었냐면 이 앞에 강하게 거래에 실리고 장대 양보로 올려놨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올라서 쫓아가라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다가 물렸는데 지금 이렇게 수익 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또 잘 나죠. 아마 물타기 잘했으면 지금 30% 수익이 났을 텐데 우상향에 있고 거래에 실린 이런 종목들을 잘 관심을 가지면 주식에서 이런 식으로 맨날 떨어지고 상패 위험까지도 생기는 이런 종목들은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차트니까 좀 안타깝네요. 1,300원 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차트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신저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보유밖에 안 되네요. 좋아서 보유는 아닙니다. 점수는 마이너스 50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 반등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지수가 박스권 순환매 내에서 이 종목들, 관련 종목들 위주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 나와줬죠. 엑세스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저희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